일단 각설하고 저희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네. 오늘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크게 세 가지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는 요 Design Thinking in China, How Siemens City Copes with Cultural Issues 요거 관련된 거 이제 원본 그 링크 하나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함께 탐구할 그 구글 탐구할 질문들이 담긴 구글 닥스 그 파일을 링크를 또 올려두었습니다. 여기 채팅방에도 올려둘게요. 네. 요거는 구글 닥스 링크, 그다음에 그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고하시는 제가 영어를 제대로 해석했나 안 했나 이렇게 저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안 맞나 네. 중간에 저격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요거를 선정한 이유는 이 지멘스 시티라는 지멘스의 약간 R&D 하는 회사 그 기술 사업부인데 거기서 디자인 띵킹 어떻게 적용했나 사실 여러분들 그 사례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그 GMRI 사례. 이제 그런 것들을 MRI에서 그 아이 뭐 엄마 내일 또 오고 싶어요 뭐 이런 사례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례처럼 이제 지멘스도 그 SAP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지멘스가 또 독일 회사다 보니까 그 SAP랑 정말 저희 회사랑 정말 콜라보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뭔가 케이스를 많이 내는데 거기서 어떻게 디자인 띵킹 접목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는지 게다가 또 아시아 마켓에 이런 걸 뭔가 하려고 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제 관심사에 굉장히 있는 분야더라고요. 이걸 가지고 뭔가 엄청난 뭔가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범위로 이거를 어떻게 지멘스의 그 DNA로 만들기 위해서 그 뭐냐 그 디자인 띵킹 적용했는가 이제 그거를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흥미로워가지고 요거를 일단 선정하게 됐었고요. 이 지멘스는 뭐 의료기기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뭐 의료기기가 메인 그거죠. 그 메인 사업부죠. 거기서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넓힐지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디자인 띵킹을 이제 접목하는 시도를 여기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거의 한 줄로 요약하면요. 디자인 띵킹이 뭔가 회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 다들 이제 뭐 느끼시기도 하시고 이걸 실제로 가서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했지만 이제 모든 회사가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뭐 내부적인 비즈니스 상황이나 임직원들의 뭐 성향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디자인 띵킹을 그 지멘스의 중국 지부에 있는 그 지멘스를 예시로 어떻게 그 커처럴 챌린지 문화적인 뭐 과제라고 이렇게 일단 해석했는데 문화적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문화적인 그 이슈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그 디자인 띵킹을 얼마나 유연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요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.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. 자, 그 디자인 띵킹을 이제 지멘스에서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디자인 띵킹을 왜 적용하는가, 무엇을 위해 적용하는가 관련해서 거기 그 누구냐 경영진들의 엄청난 서포트를 받았대요. 그래서 거기서 경영진들이 이미 이런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큰 이제 필요를 느꼈었고, 그때 디자인 띵킹으로 만들고자 하는 문화의 초점은 다양한 두 개의 영역이 있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하는 것. 다양한 예를 들면 세일즈, 영업, 마케팅 이런 범부서들 간의 그런 협업도 협업이지만 또 완전 우리 사업부 간의 사업 협업 플러스 다양한 우리 지멘스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 있죠. 뭐 제조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제조회사들 및 하청이죠. 뭐 지금 뭐 그런 회사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그런 다양한 영역의 협업을 어떻게 디자인 띵킹으로 활발하게 할 것인가 그걸 초점 두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내부 직원들이 조금 더 혁신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 다들 느끼시겠지만 기업에서 그 돈 주는 만큼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약간 너무 이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성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? 이제 경영진들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뭔가 그런 현상들을 꼭 이제 경영진이 꼭 드라이브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사실 쉽게 잘 안 되잖아요. 이게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지는데 어찌됐든 직원들 자체가 그렇게 현재 상태를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
즐기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게 할 수 있을까? 이제 그런데 디자인 띵킹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멘스에 좀 더 퍼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 앞 첫 부분에 나오는데 정말 그 뼈를 때리는 그 뭐냐 문장이 하나 나와요. 이게 사실 아이데어나 뭐 프로그나 이렇게 진짜 원래 디자인 컨설팅 회사로 그 본투비 그런 디자인 띵커들이 많은 그런 그 회사들은 이미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?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숙제들이잖아요. 대부분 조직들이 이거를 좀 이런 관점을 한번 바라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좀 흥미로웠습니다. 그 중간 평가, 중간 평가. 이런 앞에 용두삼이 살짝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앞에 크게 빵 터뜨려 놓고 뒤에 가서 좀 내용이 조금 별로인 건 있었지만, 네, 저희끼리 또 한번 이야기해볼 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멘스가 일단은 얘네들이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뭐 모든 비즈니스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가는 트렌드 리더. 약간 그냥 우리 뭐 약간 고객한테 좋은 그 제품 만들어 주겠다. 플러스 주주들한테 주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. 뭐 이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산업용 기술 개발 하는데 그 얘네들이 잘 하는 그런 분야고요. 근데 이 지멘스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넓히는데 그 중국이라는 마켓이 그런 그 중국이라는 마켓 안에도 엄청 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니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그 발견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일단 마켓 자체도 크니까 거기에 굉장히 시장성도 있어서 그 중국의 R&D 센터에 큰 투자를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몰랐는데 지멘스가 170년 된 회사라고 하네요. 그래서 엄청 오래된 회사였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뼛속까지 전통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멘스가 어떻게 디자인 띵킹을 접목해서 이렇게 좀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했는지 그 시도를 이제 보여주고요. 그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. 근데 완전 본사 단위보다는 여기 중국의 R&D 센터를 범위로 이제 했었어요. 여기는 아직 디자인 띵킹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 헤드들만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지금 요게 일어난 게 2015년도, 2013년도인가 그때쯤이었어요. 조금 시간이 됐죠. 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멘스 같은 경우에 SAP도 그렇겠지만 그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그런 특성들이 다들 조금씩 또 다른 것 같아요. 저도 그 SAP 소속돼 있으면서 APJ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글로벌 밑에 그 독일 본사 밑에 뭐 유럽 쪽, 아시아 쪽, 뭐 미국 쪽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아시아 쪽에 속해 있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동남아시아 쪽, 뭐 호주 쪽, 뭐 일본 쪽 이게 다 뭔가 영업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조금 서로 다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짐에서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고 본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똑같이 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각 지부별로 어떻게 좀 그들만의 전통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좀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까?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두 가지 골 있죠? 계속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영역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게 할 것인가? 그리고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신나서 이런 이노베이션을 같이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? 이제 모든 경영진들이 원하는 그런 상태죠. 서로 잘 일하고 잘 지내고 열심히 해라 이걸 이제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제 네,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멘스 시티 이게 코퍼레이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술 R&D 팀의 하나 이름인 것 같아요. 거기에 닥터 베티나 마이스 이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아무튼 닥터 베티나가 요 닥터 아르딘 휴 뭐라고 했지? 이런 사람 여기 이 사람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. 뒤에서 조금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 사람에 의해서 고용돼 가지고 이제 이 그 지멘스 중국에 있는 R&D 센터에 그 디자인 띵킹 프로그램을 셋업하는 그런 미션을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티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아티클은 요 그 베니타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그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지멘스가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요. 이제 지멘스가 중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요 두 가지에 집중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일단
혁신적인 기술 솔루션들을 이제 마켓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또 그런 개발하는 활동을 하나 하고요. 그다음에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속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혁신의 프로세스, 혁신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프로세스들을 아이디 타고 프로토타이핑하고 저희 디자인 띵킹 하듯이 그렇게 프로토타이핑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걸 빠르게 반복하면서 이걸 어떻게 속도를 더 빨리 하게 할 수 있을까?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시장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그냥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회사의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&D 매니저. 이제 여기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메인 타겟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R&D를 담당하는 그 여러 가지 부서들 속에서 그 팀장들,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. 제가 생각해도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 어찌됐든 밑단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중간에 매개체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혁진, 촉진제,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. 네. 이 프로그램이 이게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한 게 아니라 실제로 R&D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집중을 했다 하고요. 특히 이제 좀 신기했던 거는 그 아이데오에서 하나의 팀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에 있는 그 디자인 리서치 센터 이제 거기서 세 개의 프로젝트 팀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그 챌린지를 할 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팀을 이제 그 여기 R&D 매니저들을 크게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한테 매니저들한테 네 가지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그 네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아이데오한테 맡기고 세 개는 스탠포드 리서치한테 맡겼대요. 근데 이거를 왜 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산업 현장 아이데오는 실제로 플레이어죠.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런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실험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학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약간 연구 중심적인 그런 모델들이 어떻게 잘 적동하는지 그래서 약간 아이디어 같은 현업화, 디자인 컨설팅 현업화, 그 다음에 그 스탠포드 같이 그런 학구 연구 중심의 그런 모델, 서로가 이야기하는 모델이 조금씩 달랐대요. 어떻게 달랐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모델이 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둘 중에 우리한테 맞는 게 뭔지를 실험해봤다고 해요. 그래서 네 가지 팀을 가지고 요 세 가지 영역을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. 회사 문화와 교육 문화, 그다음에 국가 문화.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